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네, 월요일날 출발이 상당히 좋죠. 네, 기분 좋은 출발한 월요일 같아요. 코스피 다시 한번 3200, 종가 기준으로 3200을 한 번 더 돌파를 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종가 기준으로 자꾸 돌파를 해야 그 다음에 코스피가 또 우상향해서 갈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기본 조건입니다. 뭐 계속 돌파했다고 해서 꼭 우상향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우상향 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로 계속 이런 식으로 중요 지점을 돌파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 뭐 지금 지수 상황을 보면은 그래도 계속 이렇게 종가를 건드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동안 패턴은 한번 올라가고 바로 빠지고, 이땐 바로 빠졌죠.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 빠지고. 그러니까 내일 버텨내느냐가 중요해요. 네, 그동안은 아직 한 번도 올라가고 나서 쭉 버틴 적이 없거든요. 3200 위에서는. 그러니까 내일은 여기 버텨내느냐, 아니면 또다시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밀리느냐, 자, 이런 걸 좀 봐야 돼요. 오늘 전반적인 죄송합니다. 네, 오늘따라 이상하게 목이 더 그러네요. 물을 잠깐 한 잔 마셨어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장 초반부터 시작을 해갖고 오늘이에요. 쭉 밀어 올렸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쭉 밀고 올라가더니 3200을 이게 3200선이거든요. 돌파에 올라가고 나서도 밀리진 않고 쭉 올라가다가 뭐 살짝 내려왔는데 다시 강하게 올라가 갖고는 여기까지 올렸어요. 지금 이게 지금 코스피가 계속 이런 식으로 뭐 역대 장중 최고점은 3266까지는 갔었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 올라갔지만 그래도 이렇게 강하게 밀어 올리는 모습이 나온 되게 강한 날이었어요. 자, 이제 내일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지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장 초반에 금융투자가 오늘 강하게 또 매도를 했거든요. 장 초반에 오전에 얘네들이 매도를 주도하면서 아무래도 지수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얘들도 이제 내리고 싶어서 매도를 했겠죠. 한 상태였고, 외국인들 뭐 소폭 매수를 했지만 약간 관망세. 재밌는 거는 연기금 오전에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순매수 상태로 있었어요. 매수를 더 많이 한 상태로. 근데 오후 들면서 매도량은 늘리면서 했는데, 이건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연기금 같은 경우 뭐 상승이 좀 많이 나오니까 차익 실현 그런 욕구가 나오면서 오히려 순매도가 된 것 같아요. 자, 이건 누르기보다는 차익 실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재밌는 현상은 투신이 매수를 또 순매수하면서 좀 나왔어요.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다 그래도 투신 자체가 포지션 자체를 약간 순매수로 봤다는 거, 이게 좀 의미가 있고요. 외인들은 이제 뭐 금요일날 워낙에 금요일날 밤에 뉴욕 증시도 그렇고 좋았죠. 그런 어떤 뭐랄까요, 수급, 네, 심리적으로 좀 매수가 강했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오늘도 좀 한국 증시에도 이렇게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FOMC 있어요. 미국에 FOMC 발표도 있고 한데, 하나의 이벤트가 하나 이제 지난주 좀 있었죠. 캐나다에서 발표를 했는데 테이퍼링 발표를 했어요. 양적 공급을 조금씩 완화하겠다,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을 조금씩 줄이겠다 하는 테이퍼링이 발표가 됐거든요. 지금 뭐 G7 그쪽에서는 제일 먼저 한 거죠. 그래서 캐나다가 지금 테이퍼링 선언을 했기 때문에 바로 붙어있는 미국도 이제 금리나 이런 부분, 거기에 대해서 영향이 있을지, 또 FOMC에서 테이퍼링 관련해서 어떠한 좀 근거가 될 만한 발언을 이번 주에 할지, 이게 좀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동성 공급을 통한,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풀어갖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그 시기가 점점 경기가 회복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제 유동성을 줄여나가는 그런 시기로 바뀌느냐, 이거에 대해서 시장의 촉각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잘 보셨지만 시장은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근거가 필요해. 항상 매매를 할 때 내리고 싶을 때도 근거, 올리고 싶을 때도 단순히 이제 근거예요. 말 한마디 갖고 그냥 시장이 확 움직이잖아요. 특히 미국의 대형 IB 투자은행들은 그냥 말 한마디 갖고 자기들 미리 포지션 정한 다음에 멋대로 해석을 해갖고, 워낙 돈이 많잖아요. 워낙에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의 힘으로 시장을 갖다가 주도를 하죠. 주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어떤 시가를 조작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그들이 그래서 어떤 포지션을 잡을지, 그들이 근거 삼을 내용이 뭔지 이걸 보시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FOMC에 나오는 얘기가 토시 하나하나 보시면서 쟤네들이 그럼 어떠한 형태로 빌미를 삼을까, 이걸 긍정적으로 볼까 아니면 부정적인 걸로 삼을까. 만약에 공매도 이런 걸 많이 한다 그러면 부정적인 걸 삼겠죠. 근데 상승으로 본다 그러면은 상승 베팅을 할 때 긍정적인 거 보겠죠. 같은 뉴스에 대해서도 그동안 보면 코로나 관련해서도 뭐 어쩔 때 브라질 백신에 대해서는 뭐 집단 면역을 통해서 이제 괜찮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다가, 또 인도 변이에 대해서는 뭐 심각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했다가 막 서로 막 바꿔요. 물론 정도 차이는 있죠. 코로나에 대해서 확산세 정도 차이는 있지만 투자은행들이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그러면서도 또 금요일날은 증시가 올랐잖아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 이게 글로벌 IB들이 하는 행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FOMC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건 정말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간 증시가 많이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라 그러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결국은 이제 그 다음 주에 공매도 재개가 되는데, 공매도 재기를 앞두고 지금 외인 매수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해지 전략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해서 들어 올려놓고 공매도 재개되면 거기다가 매물을 던지면서 공매도를 하면서 또 차익 실현을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어 놓으면 공매도로 이제 수익을 낼 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이죠. 물량을 차익 실현, 어차피 지금보다 주가가 올라 있으니까 수익이잖아요. 수익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하면서 매물을 내놓게 돼요. 그럼 주가 빠지겠죠. 근데 공매도 해놨잖아요. 그럼 공매도로 돈은 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런 전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인데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외인들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자, 기관들은 지금 오히려 이제 금투 같은 데는 조금 누르려고 했었는데 오늘 소폭 순매수로 들어왔거든요. 얘들도 이제 얘네 전략을 따라하는 건지 이건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개인들 차익 실현 욕구 나올 수밖에 없는 날이었죠. 네, 차익 실현 매물 그 욕구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매도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방향성 주는 비차익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늘었는데 매수가 많이 늘었죠. 네, 좀 사실 이걸 바탕으로 지금 지수가 올라간 것 같은데, 이 비차익 거래 쪽의 매수는 이제 외인들 그리고 막판에 이제 투신이나 금융투자 이런 쪽에 매수가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바탕으로 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 전반적인 상황은 이제 내일이 중요한 상황이 이제 됐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또 올라가서 이렇게 오래 버틴 적이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내일도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버텨내는지 이게 중요해요. 한 번도 아직은 없었거든요. 올라가면 떨어지고 이 패턴이었는데 내일 이 패턴을 이겨내고 3200 위에서, 뭐 음봉이 나오더라도 3200 위에서 버티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날이 됐어요. 만약 못 버티면 또다시 전에 패턴처럼 외인하고 기관 쪽에 매도물이 나올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좀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SK케미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해요. 요거보다 좀 아쉬우니까 다른 정보 좀 먼저 할게요. 오늘 사실 오늘 장 자체가 조선의 날이었어요. 조선. 뭐 고려 뭐 조선 이게 아니라, 조선 제국 이게 아니라 조선. 그 주말에 계속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뉴스 속에서 그 투자를 찾으셔야 돼요. 뉴스를 보신 분들은 오늘 빠르게 움직이셨을 거고, 못 보신 분들은 이제 움직이긴 조금 늦었거든요. 저도 이제 주말 동안에 계속 뉴스를 봤기 때문에 오늘 좀 관심을 가졌던 건데, 오늘 조선 종목들 날랐죠. 주말에 계속 뭔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나라 지금 컨테이너를 못 구해갖고 좋은 걸 이렇게 어떤 사업을 수주하더라도 컨테이너를 못 구해서 못 내보낸다. 물동량이 지금 늘어나는데 거기에 비해서 컨테이너선이 부족하다. 지금 기업들마다 컨테이너선을 구하는데 되게 혈안이 되어 있다.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는 지금 뭐 어떤 기자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단어 뜻도 모르고 그냥 코리아 패싱 이런 얘기 쓰는데 그 뜻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경제 용어에 썼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기자들 중에 보면은 그냥 혹하니 그냥 키워드만 쓰려고 그러지 내용 모르는 사람들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아닌가 싶은데 그런 얘기 썼어요. 코리아 패싱이 문제다. 그래서 제목을 갖다 낚시성으로 한 거죠. 네. 지금 컨테이너가 중국에서 미국 가는 그 컨테이너 그쪽 루트가 제일 많아요. 워낙에 지금
대중 대미 수출량들이 많다 보니까 물동량이 워낙에 많아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많아지고 있었거든요. 경기 회복되면서. 둘 다 시장이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컨테이너선들이 거기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중국발 컨테이너선이 미국으로 가다가 빈자리가 있으면 한국에 들려갖고 거기에서 어떤 밀동량, 그러니까 한국에서 실을 물량을 싣고 미국으로 간다. 이런 구조가 좀 많았어요. 해외 선사들 같은 경우, 국내 말고 해외 선사 특히 그랬고, 국내 선사들도 워낙에 지금 돈 벌 기회잖아요. 돈 벌 기회다 보니까 중국 미국 라인이 워낙 지금 주문도 많고 거기 컨테이너 비용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회다 그래갖고 글로 많이 배를 돌려놨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가는 게 미국이나 어디 가는 그 배편이 많이 줄어든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중국 미국 물동량이 늘면서 중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배에 빈 공간이 없다는 거죠. 기존에는 빈 공간이 있으면 한국에 들러서 싣고 갔는데 이제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한국에서 실을 공간이 없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윗돈을 많이 주고 해도 힘들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걸 갖고 코리아 패싱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배가 한국 안 거치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죠. 뭐 굳이 그대로 갖다 붙이자면 그럴 수 있지만 뜻이 좀 다르죠. 경제나 이런 쪽 산업에서 패싱이라는 건 의도적으로 그쪽을 제끼면서 거래를 하거나 그쪽을 빼면서 이제 거래를 하는 그런 걸 많이 있는데, 물동량이 찬 상태에서 그런 거예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 기차가 가는데 표를 끊을 때 서울에서 부산 가는 사람이 많아갖고 입석은 일단 생각 안 할게요. 좌석을 끊는데 중간에 안 내리면 좌석이 없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걸 그냥 패싱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거래선상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자, 말꼬리 잡는 거는 저도 이제 이 정도에서 그만하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조선주도 날랐어요. 네, 제가 축하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어느 분인지 기억 안 나는데 H&M 보유하고 계신 분 계셨거든요. 되게 오래 장기간 보유하신 분 계시던데, 네, 수익률이 되게 높으실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요. 그분 말고도 몇 분 더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H&M 지주분들 오늘 폭발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폭발했는데 보시면 오늘 외인들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왔어요. 옛날에 어마무시하게 팔았지만 순매도만 보면요, 어마무시하게 또 샀어요. 연기금부터 많이 들어왔고요. 전반적으로 매도에 대해서는 사실 큰 변화가 많이 없죠. 얘가 는 것 같지만 기타 금융에서 한 거 빼면은 사실상 큰 변화는 많이 없어요. 얘 소폭 늘렸고, 물론 투신이 오늘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나서긴 했습니다. 자, 외인들 거래량 대폭적으로 늘었는데 매도량 줄었죠. 자, 그렇다면 무슨 뜻이죠? 매수를 늘렸죠. 네, 투신도 보면 어느 정도 사기 됐고, 연기금 대폭 매수를 늘렸어요. 얘네들은 지금 눈치를 보는 거죠. 단기간으로 보면서 단기간 부담스럽다. 네, 보는 거죠. 자, 이런 상태예요. 자, 그 배경은 운임이 계속 치솟아 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컨테이너 부족, 이 운송 부족 현상이 지금 3분기까지도 최소 또는 4분기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운임은 계속 치솟아 오를 거고, H&M, 네, HMM 끝까지 이게 계속 지속 상승할 수도 있어요. 얘네들은 어차피 배는 정해져 있잖아요. 배는 정해져 있고 거기 컨테이너를 채워서 가요.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래서 배 하나에 10,000컨테이너가 있고 컨테이너 하나에 100만원이다. 그럼 100억이잖아요. 예를 들어. 그쵸? 그렇잖아요. 100만원인데 그게 10,000컨테이너다. 물동량이 전체가. 그럼 100억이에요. 예를 들어. 그냥 예를 든 겁니다. 그게 다예요. 만약에 갖고 있는 게. 네. 이게 지금 실을 수 있는 게 10,000컨테이너예요. 전체 다 해서. 근데 하나에 100만원에서 100억이에요. 근데 이게 200만원 되면 200억이 되죠. 300만원 되면 300억이 돼요. 그만큼 지금 컨테이너 가격이 막 치솟아 오르고 있거든요. 그게 한동안 지속될 거다. 얘의 상승세는 계속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죠.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2월 달에만 해도 매수하신 분들 한 15,000원 부근 하신 분들 지금 2배가 넘었거든요. 그쵸? 지금 와서 이제 이거 잘 간다고 올라타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 거는 조금 안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조정이 오면 조정 때 분할 매수하신 건 몰라도 지금 단기적으로 또 30,000원에서 36,000원까지 지금 20% 이상 단기 상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폭이 왔을 때 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제 소폭은 어느 정도 일부라도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하실 때도 좀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H&M 말고 또 오늘 날른 애 하나 또 있죠. 자,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로 또 얘도 날랐어요.
오늘 얘도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 기관하고 외인들, 특히 외인들 매수가 많이 몰렸죠. 외인들 쫙, 이게 지금 이 정도밖에 안 하다가 쫙 늘어났어요. 쫙. 그쵸? 연기금, 투신, 금융투자. 네, 여기 같은 경우는 H&M은 좀 눈치 봤는데 얘는 오히려 조금 이제 매수를 좀 더 많이 더 했어요. 자, 연기금 뭐 이런 데다 좀 매도량 그렇게 많이 늘리지 않았죠.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외인들 거의 뭐 약간 소폭이지만 늘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얘도 외인하고 그다음에 이런 금융투자나 투신 이런 데가 또 매수세가 몰리면서 올라갔는데, 얘도 보시면 올해 한 2월달쯤에 조선 발당그기 시작하신 분들 좀 수익이 좋으실 것 같은데, 얘 오늘 뭐 단기적 상승이 높죠.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상당히 빠르게 갱신했기 때문에 좀 불안해요.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정이 온다 그러면은 또 그때는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어렵고, 이거 보유하신 분도 사실은 지금 구간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이래서 뭐 두 종목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 조선주 쪽, 또 오늘 또 단기적으로 하신 분도 계신다면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그래서 다시 엔지니어링 말씀을 드리면, 엔지니어링 오늘 뭐 터졌죠. 또 한번 터졌는데, 참 이 엔지니어링은 이제 오늘 이렇게 터지는 걸 보면서 또 생각도 많이 터지고 있네요. 많은 생각이 좀 터지고 있는데,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사실 전에 이제 오래 계신 분들 좀 계시거든요. 채널에 오래 계신 분들 좀 계시는데, 작년 말부터 계신 분도 계시는데, 당시에 이제 SK케미칼이 고점 갱신하면서 상승했을 때 이 삼성 엔지니어링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였어요. 제가 주가 어려웠고 그때 방송하기도 참 애매모호한 상태였어요. 케미컬 주주분들은 이제 수익을 많이 내시면서 좋아하시는 상태였는데, 엔지니어링 쪽은 되게 좀 침울했고 오랫동안 상당히 또 조정도 많았고, 솔직히 그때는 이제 방송하다가 이건 뭐 이 정도 괜찮으니 버텨보십시오 하고 이런 방송을 하면서도 욕 많이 먹었죠. 사실 댓글 지워진 것도 있고 뭐 어떻게 자동으로 지워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좀 심한 경우에는 삭제도 하지만 상당히 욕을 많이 먹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왜 이런 개잡주를 하냐, 개잡주 소리도 되게 많이 들었던 종목이고요. 근데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예요. 케미칼도 그랬지만 뭐 보통 이제 안 보셨던 분들이 갑자기 오셔갖고는, 안 계셨던 분이 오셔갖고는 검색해서 오시거나 뭐 추천을 오셨을 텐데, 그냥 뭐 본인들 감정 상하신 걸 여기다 다 풀고 가세요. 막 온갖 욕하시고 온갖 비하 발언부터 감정적인 발언 다 하시고 별 얘기 다 하시다가 상승하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 싹 사라져요.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왜? 이건 이제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종목에 대해 분석할 때 상당히 어려운 건데,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제가 볼 때는 그분 말씀하신 분이 되게 감정이 상해 계셨던 분인 것 같고, 좀 안타까운 거는 되게 기본기가 안 되어 계셨던 분 같아요. 안 되어 계시고 그냥 급등주만 따라다니셨던 분, 그런 분도 뭐 계시는데, 뭐 그런 분들은 그래요. 뭐 깜냥도 안 되면서 급등하는 포인트 못 잡아서 이런 얘기 막 하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데,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가가 왜 오르는지,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걸 모르시는 상태에서 급등주만 따라다니시는 분들 보통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본기가 안 되어 계시니까 어떤 게 맞는 패턴으로 가는지, 이거를 또 왜 종목이 그렇게 움직이는지 뭐 그런 거, 그리고 급등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차트가 모일 때 어떤 차트가 수렴하면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수급이 갑자기 특정 라인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프로그램 물량과 함께 터지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조건 전혀 모르실 거거든요. 모르시고 그냥 여기저기 리딩방이나 이런 데 따라다니면서 급등하는 거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만 보시다가 그런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락할 때는 이제 뭐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분석 때문에 저는 이제 어쨌든 현재 오늘의 상황 그런 거 분석하고 내일의 시나리오, 그 다음에 그 시나리오별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건데, 책임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참 이런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리딩인 거거든요. 저는 이제 리딩은 안 하고 그날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건데, 또 보면은 장이 끝난 다음에 분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되게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이
사실 이 채널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분들 많이 계셔서 하는 건데, 당일 벌어진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당일의 수급에 대해서도 분석도 안 하고 현재 차트상 뭐 기술적인 위치에 대해서 얘가 어떤 의미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추론해 나가는 걸 그걸 할 줄도 모르고 이러면요, 주식해서 결국은 그 비기너스 럭이라 그러죠. 초심자의 운이 닿으면요 엄청나게 손실 보고 끝나고요. 그렇게 된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동안. 너무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아요. 네, 제가 좀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얘를 보면서 참 그런 여러 생각이 많이 좀 드네요. 오늘따라 드는데, 아무튼 단기간 좀 많이 상승을 고맙게도 이렇게 많이 해줬고요. 이거는 뭐 지가 잘 간 거지 저는 특별하게 한 거 없어요. 솔직히 제가 집중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저는 이제 제가 선택한 종목을 절대 계잡주라고 선택 안 해요. 왜냐면 종목 선택하는 것부터가 가장 큰 책임인 거고, 그 종목을 선별해서 선택하는 거는 정말 큰 책임인 거고, 그게 계잡주면은 선택한 사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 이제 선택한 종목들은 계잡주라고 생각을 안 해요. 다만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보는 거죠.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어쨌든 네. 저는 이제 도와드리는 부분이 앞으로 기대 실적이 좋고 지금은 어렵지만 갈 수 있는 종목들, 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기다리시면 다시 갈 수 있는 종목들, 이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안정감을 드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혼자서 버티기 힘드실 때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좀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이 구간에서 버티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조금이라도 심리적으로 안정감 찾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얘기가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 참 그게 있어요. 이 주가 상승과 주식의 주가 상승과 참 웃음이 나오는데요. 주가 상승과 현재 제 채널 이제 조회수는 반비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당연할 수도 있는데, 종목이 이렇게 빠지거나 이런 식으로 빠지거나 힘들 때, 이때는 뭐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도 이제 뭐 아주 많지는 않아도 막 올라가는데, 상승세가 좋잖아요. 조회수는 완전 뚝 떨어져요. 네. 그만큼 이제 검색하실 필요가 없으셔서 이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뭐 좋습니다. 수익 잘 나셔갖고 뭐 그런 거야 뭐 좋으니까. 우스갯소리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상당히 고수익 상태거든요. 한 20% 정도 지금 수익 상태인데, 네. 저는 이제 개인적인 포트폴리오상 이제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좀 정리 좀 할까 해요. 저는 하려고 그러고, 이미 수익 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고, 그런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네,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고요. 얘는 좀 이제 뭐 주가라는 게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없으니까 가면서 조정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파도는 칠 텐데, 파동을 치더라도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상당히 좋은 기업이에요. 네, 피드단, 프론트엔드 그 엔지니어링 디자인, 이런 그 초기 설계부터 시공, 그 다음에 프로젝트 수주까지 해서 모든 전반적인 부분, 이런 걸 해나가는 몇 안 되는 좋은 기업들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얘네들, 설계, 시공, 그러니까 설계, 계획, 시공, 이런 것까지 다 운영, 다 잘하고 있는 회사고, 해외에서 인정 많이 받는 좋은 회사예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이렇게 못지않은 애가 또 있어요.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또한 그런 저력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좋은 기업들 좀 잘 보시면, 네, 계속 지속 상승, 이런 종목들 많아요. 저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 많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보통 이런 종목들 많이 좀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은 정말 공부한 만큼 되는 것 같고, 네, 오늘은 뭐 딱 종목 얘기보다 그냥 이런 얘기만 좀 말씀드리고 끝을 낼게요. 네, 다른 종목 좀 몇 개 더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좀 길어져서, 네, 요것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랜 주식 투자를 하고 강의도 뭐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힘드신 분들 이제 강의하다 보면 또 상담도 많이 하잖아요. 제 주변 지인분들도 그렇고 뭐 상담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요,
과연 주식 투자를 내가 투자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투기로 하고 있는가 이거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이 약간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기성 투자가 좀 많아요. 좀 제가 약간 좀 감히 좀 과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러니까 투자보다는 투기가 좀 많아요. 일확천금. 투자하고 투기의 가장 큰 차이는 투자는 적정한 수익률을 갖고 적정한 목표와 근거를 갖고 그다음에 본인의 자금 계획을 딱 세워야죠. 자금 운영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면서요. 근데 투기는 그냥 일확천금이에요. 뭐 딴 거 없어요. 이걸로 그냥 내가 몇 배 먹어야지. 그러기 위해서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는데 사실 레버리지가 아니라 B2라고 그러죠. 완전 B2. 빚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레버리지는요. 투자의 하나의 연결선상이에요. 연결선상이 있는 거고 투자 계획과 목표, 자금 운영 계획 모든 걸 다 통달해서 그 안에서 레버리지를 얼만큼 할 건지를 정하는 겁니다. 무조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0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증거금 20%면 5배까지 되죠. 원래는 50억까지 투자한다. 이게 레버리지가 아니에요. 네, 그건 레버리지가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투기죠, 투기. 레버리지라는 건 어느 정도 내가 내 자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현재 내가 이만큼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는 뭐 신용이 될 수 있고 뭐가 미수는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신용도 사실 좋은 건 아니지만 사실 레버리지라는 거는 보통 이제 투자를 받거나 어디 빌려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가능한 데서 빌려갖고 대출이죠. 뭐 그런 걸 해갖고 투자를 하는데 그 비용 규모도 현재 운영하는 자산 전체 규모 대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정도여야 돼요. 예를 들어 10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1억을 투자하면서 레버리지는 한 2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 3억을 투자하는데 내 돈 1억에 2억을 레버리지를 투자하겠다. 그럼 10억의 운영자금 중에서 이게 어느 정도 손실이 나더라도 기타 운영자금으로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되는 이런 구조로 가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은 본 자산의 몇 배를 레버리지 투자를 하거든요. 전체 몰빵을 하는 거죠. 자산에 대해서 분배를 해야 돼요. 안정자산, 위험자산, 그 다음에 장기 투자자산, 그 다음에 단기 투자자산. 이거부터 이제 포트폴리오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가야지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느끼는 게 강의할 때 특히 느끼는데요. 딱 여쭤보면은 수익 얼마큼 원하세요? 그러면은 얼마와 목표로 이렇게 투자하세요? 그러면은 은행 이자보다 좋으면 괜찮죠. 자, 은행 이자 1%, 2%할 때 은행 이자보다 괜찮은 거 한 1년에 3%만 해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년에 30만 원 수익 나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쵸? 은행 이자보다 괜찮은 거니까. 괜찮죠? 1,000만 원 은행 넣어놔봐야 뭐 요즘 1%도 잘 없죠? 1% 하면 10만 원인데 10만 원도 나올까 말까 뭐 하죠. 이자 소득세 내고 뭐 내고 하면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주식 투자에다 다 빼고 30만 원, 그럼 잘 나온 거잖아요. 만족 안 하세요. 왜요? 코인으로 뭐 몇 배 부자 됐다. 우리나라 언론이 가장 큰 문제예요. 뭐 어떤 사람이 뭐 300만 원으로 100억 만들었다. 그다음에 뭐 누구는 뭐 몇 개월 만에 뭐 몇십억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 예? 은퇴한 뭐 금융인이 자기 퇴직금으로 투자해갖고 몇 개월 만에 몇십억 만들었다. 운이 따른 거고 시장이 어떻게 잘 된 거고 아무리 분석을 많이 하고 예측을 많이 해야 돼요. 시장이 안 따르면 그만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 고수들 투자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도 다 잘 되는 게 아닌 이유가 시장의 운도 어느 정도 럭도 운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행운도요. 그게 따랐던 일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치 이게 진실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언론 보도에서 계속 포장이 돼서 나가고 막 그런 게 있다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1년에 10%도 적게 느끼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고수익이 나는 그 경우도 있어요. 시장이 좋을 때. 네. 그거는 뭐 더 감사한 거고 기본적으로는 원하는 어느 적정선상의 그 수익 목표를 갖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급등주만 쫓아다니고 그리고 근거 없이 카더라로 투자를 하게 되고 적정 수익 상태,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왔는데도 수익 확정을 전혀 확정을 안 하시죠. 더 수익 낼 수 있는데 이런 생각에 확정을 전혀 안 하다가 주가가 반락하면은 손실 나서 마음 쓰라리고 이런 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 되면 수익을 어느 정도 확정하는 거.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면 확정하는 거는 사실 맞는 거고요. 그래서 자산 운영, 그 다음에 명확한 투자 근거,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게 많이 생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로 그렇게 해야 자산이 늘어요. 뭐 그냥 몇 번 수익률 뭐 2배 됐느니 뭐 어떻게 자랑하는 거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본인이 남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본인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그게 결국 자산이 늘어나는 거고, 처음에는 투자 규모가 작으면 답답하시겠죠. 근데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만족할 만큼 수익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도 늘어나게 되고 거기 재미도 생기고.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처음에 어려워하시다가 이제 기간은 오래 걸렸지만 점차 자산이 불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신감이 붙은다부터는 좀 재미있게 투자를 하세요. 네, 투자의 재미, 돈 벌어나는 재미 뭐 이런 걸 하시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사실 쉽진 않지만 어떤 그 기다림의 인고의 시간이 있지만 그런 걸 잘 만들어 가시면 결국 자산은 잘 이렇게 불려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도와드릴 부분 항상 도와드리면서, 도와드린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경험을 통해 또는 어떤 상황을 통해 얻었던 그런 그 지식이나 또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저는 딴 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봐요. 제 채널에 이제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심리적으로 좀 더 안정감을 찾으시면서 투기보다는 투자자로서, 네, 투기보다는 투자자로서 매매 패턴을 만들어 나가시는데 도움 드리는 거, 그게 가장 제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좀 몇 가지 종목 좀 봤고요. 네, 하나 빼먹었죠. 케미칼. 다 딴소리 하다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케미칼은 지난주에 이제 28만 가서 이번주 29만원 가면 되고, 28만 안 깨지면 돼요. 오늘 28만 5천원 지켜준 것도 되게 괜찮은 거고, 거래량 줄면서 뭐 연기금 계속, 매수는 연기금 이끌고 가고 있죠. 네. 그리고 매도 압박은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이 외인이던 기관의 매도량이 확 늘어나서 매도 압박이 난다 그러면은 좀 어려운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없고, 얘도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차근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니까 뭐 이번 주는 29만원 목표, 그 다음에 28만 5천원을 지지라인을 삼는 게 제일 좋지만, 뭐 28만원만 안 깨지면 돼요. 그리고 지금 당장 눈에 나올 악재도 없고 차근히 가면 됩니다. 조용히.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뭐 약간 번외의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그만큼 좀 잘 되시고 편안하게 또 자산을 잘 늘려나가면 하는 그 마음에서 좀 했던 거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네, 또 좋은 종목들 계속 발굴해 갖고 또 말씀을 드리고, 또 네, 뭐 이렇게 괜찮은 종목도 추천해 주시거나 또 같이 보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그런 종목도 같이 이렇게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기분 좋은 월요일 되시면 만난 저녁 드시고 기분 좋은 월요일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